예, 최근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 시장이 금현물을 제외하고 폭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를 투자하고 계시는 제 구독자님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댓글을 볼 때 우리 구독자님의 현재 고민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멈춰버린 현금 흐름보다도 평가 손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크지 않나 합니다. 아마도 현재의 하락 상황에 있어서 매수 시점 당시의 확신과 또는 바램은 걱정 또는 후회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결과는 단순하지만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는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투자 방법입니다. 예측형 전략과 조건형 전략이 있습니다. 예측형 전략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이니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조건형 전략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의 시장 가격은 상승할 테니 나는 매수하겠다. 그리고 조건형 전략은 앞으로 상승을 한다면 매수하겠다. 혹은 매도하겠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예측을 하는 투자 방법 또는 예측을 하는 투자 방법과 대응을 하는 투자 방법이 되겠지요. 이 투자 시장 안에서 여러 많은 투자 개체들 그리고 주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같은 주식 투자 시장에 혹은 같은 부동산 투자 시장에 이러한 투자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있지만 개개의 투자 주체들은 각각의 가치관 그리고 지식 그리고 경제적인 조건, 심리적인 특징, 투자 유형 등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관점과 매매 시기, 매매 가격, 방법 등이 모두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단타를 하는 사람과 장투를 하는 사람들이 매매 시기와 매매 가격과 매매 방법이 다 달라지는 것처럼 예측을 하는 투자를 하는 사람, 대응을 하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매매 시기와 매매 가격과 매매 방법 등이 모두 달라집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도 달라지게 되지요. 예측과 대응에 있어서 저는 저의 투자 방식은 예측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대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미래의 일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현재의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과거의 우리는 이미 현재의 이 상황을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우리는 현재를 예측하지 못했지요. 그러한 것처럼 현재의 우리도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시장에서의 상승과 하락을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각각의 다른 투자 주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롱 포지션의 투자자가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숏 포지션의 투자자가 내릴 것이라고 예측을 할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롱 포지션의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올인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예측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익을 보지요. 그리고 그러한 예측과 수익이 수차례 반복을 하면서 그러한 예측이 계속 맞으면서 이제 슬슬 확신과 과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상승장에서의 롱 포지션은 높은 확률로 맞습니다. 그 맞는 거는 실력이 아닌
단지 그 상승장이라는 그 그런 환경 때문일 확률이 아주 높지요. 마찬가지로 숏 포지션도 하락장에서의 숏 포지션은 높은 확률로 맞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투자 판단에 우연히 운 좋게 자신의 포지션과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 투자 시장에서의 참여했다는 이 이유만으로 이러한 수익을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성공을 하다 보니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이 시장을 컨트롤하거나 이 시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과 과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실력과 어떤 운의 이러한 거에 있어서 판단이 모호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올인을 하게 되고 이제 폭락장이 다가왔을 때 롱 포지션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되고 숏 포지션은 폭등장을 경험하면서 또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는 대응을 하는 투자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하락장이 계속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최악의 상황에 상장 폐지가 되거나 시장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겠다. 라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하는 투자자에 있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누가 더 다양한 상황에 누가 더 효과적인 대응책을 갖고 있는가가 경쟁력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대응을 하는 투자자의 특징은 상승장보다 하락장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예로 들면은 상승장에서는 진짜 실력자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워렌 버핏도 얘기했던 것으로 아는데 물이 빠져야지 누가 알몸으로 수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하락장과 폭락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편입니다. 이 이유가 제가 실력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실력자인지 또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를 스스로 검증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폭락장과 하락장, 장기 침체 이러한 것이 되겠죠. 저는 일단은 5년 동안은 그런 대로 잘 해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도 겪었고 30% 정도의 폭락장을 코로나를 포함해서 이미 거의 세 번째가 왔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의 방법이 옳다고 확신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옳은지 또는 효과적인지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위기를 더 많이 겪으면서 증명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완벽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워렌 버핏의 말을 신뢰하는 것은 그가 완벽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지요. 단지 그가 그 누구보다도 최장 기간 동안 일관된 실적과 성과로서 본인의 투자 방법이 가장 나은 방법임을 증명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투자에 있어서 보편적인 상식 또는 진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투자 유형 가치관 등등등 어떠한 그 구분점, 차별점이 있는 투자자든지 간에 모든 투자자가 다 동의를 할 부분이 감정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승장에서는 과한 기대감,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과한 공포감이 개입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겠지요. 두 번째, 대응책이 효과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이러한 감정은 배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절대적인 금액 액수로 또는 상대적인 금액으로 이 부분을 감정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내가 방법도 잘 모르는데 금액이 과하게 투자가 되어 있다면 그 사소한 어떤 등락에도
감정이 많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이 투자 시장에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혹은 충분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현재는 뭐 5억, 5, 6억 정도 되고 얼마 전에 그 상승장, 폭등장에서는 거의 10억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이 몇 억이 됐든 몇십억이 됐든 몇백억이 됐든지 간에 저는 감정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는 언제나 상승과 하락 그리고 폭등과 폭락이 병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자체, 곧 상승과 하락 모두를 유리하게 이용할 줄 아는 투자자가 유리한 경기장이라는 것이죠. 유리한 싸움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투자시장에서 어떠한 주체들은 상승만을 기도하거나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서 그러한 심리 상태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투자 주체들은 위기를 항상 존재하는 변수로서 기회로 사용하려고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체가 이 언제나 상승과 하락이, 폭등과 폭락이 찾아오는 이 투자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거래를 한다면 누가 유리할까요? 세 번째, 위기 속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 후의 과실은 생존자들끼리 나누어 갖게 될 것입니다. 피를 흘리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서 사망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피를 흘리더라도 찰과상 정도만 입는 투자자들이 존재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흔들리지 않는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겠지요. 오를 때의 확신이 내릴 때 흔들린다면 애초에 매수 판단 기준 또는 그러한 근거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판단의 기준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은 수백 가지, 수십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많은 어떤 이런 투자 판단의 기준 중에 거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판단의 기준은 어떤 것이 될까요? 생산 능력과 효율은 증가를 하고 있는가 혹은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과거부터 현재까지 생산 능력과 효율은 항상 증가하여 왔고, 기업과 개인의 격차는 계속 벌어져 왔고, 그러한 속도는,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겠지요. 투자 시장에서 보장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확률에 있어서 서로 간의 선택이 존재할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이러한 질문과 해답을 찾는 과정 중에 누군가는 이러한 판단의 기준을 한두 가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갖고 있거나 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판단의 기준은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1 더하기 2는 3인데도 불구하고 1 더하기 2는 1이다라고 거울을 보고 자기 최면을 거는, 그러면서 틀린 답을 자기 최면을 걸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리한 싸움을 할 것, 우리는 불리한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유리한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리한 싸움을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단발적인 선택의 예술과 시간을 견뎌내는 게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타와 장투가 되겠죠. 단타에 비하여 장투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두 번째, 예측과 대응이 있습니다. 예측에
A, B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유리한 싸움을 보다 더 상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불확실성과 확실성이 있습니다. 불확실성, 예측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맞는 것보다 틀린 것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틀릴 수가 없죠. 충분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면 항상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감정과 시스템. 감정을 배제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람일수록 누가 더 유리할지는 너무나 명백한 어떤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투자라는 것이 예측의 불확실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대응의 기술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여정에 성공을 기원하며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